1819년 7월 3일 충청도 서천군 비인현 마량진에 낯선 배 한 척이 나타났다. 이 배는 사츠마번 소속 무사 3인과 22명의 선원이 탄 관선으로 폭풍을 만나 보름 넘는 기간 동안 바다를 헤매다가 충청도 해안가에 표착한 것이다. 무사 중 한 명인 야스다 요시카타가 기록한 것이 바로 조선 표류일기다. 야스다 요시카타는 한문으로 필담을 할 수 있었고 그림에도 능했다. 이 책에는 다양한 그림이 실려 있는데 일본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19세기 초 조선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선 말기에 일본인이 바라본 조선과 조선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819년 7월 3일 야스다가 탄 배는 여러 날의 표류 끝에 마량진 안파포에 이르렀다. 얼마 후 20여 척의 조선 배가 나타나 야스다의 선박을 둘러쌌다. 마량진 첨사 이동영의 조사단이었다. 그대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쩐 일로 바다에 나와 표류하고 있었는가? 저희는 일본국의 배로 역풍을 만나 오랫동안 바다에서 고초를 겪다 오늘 천운을 얻어 귀공의 나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귀공의 나라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배 안에 물이 고갈되었으니 불쌍히 여겨 자해를 베푼다면 머리 숙여 감사하오리다. 조선인들은 이곳이 조선국 공청도 비인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날 저녁 포구 쪽에서 의장단을 거느린 행렬이 다가왔다. 교자를 탄 사람을 중심으로 5, 60명으로 구성된 행렬이었다. 찾아온 것은 비인현 현감 윤영규였다. 나발과 태평소를 부는 취타수 4명과 통인 4명이 앞장서고 그 뒤로 교자를 탄 윤영규가 위치하고 좌우에는 아전들이 수행했다. 뒤에는 공작 깃털로 장식한 모자를 쓴 보리가 따르고 있었다. 귀국과 본국은 이미 수호 관계를 맺었으니 귀국의 배가 해난사고를 만나 고초를 겪는 것을 좌시할 수 없소이다. 그러나 먼저 국법에 따라 선내의 화물을 하나하나 점검하고자 하오. 비인 현감 윤영규는 바다에서 겪은 고초를 위로하고 물과 식량, 선내의 환자를 돌보도록 의사도 보내주었다. 윤영규는 관리로서 지켜야 할 원칙도 지키면서 야스다 일행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였고 진솔한 모습으로 야스다를 감동하게 하기도 하였다. 비인 태수는 무릇 조선의 거벽일 것이다. 그는 사람됨이 의젓하고 반듯하며 예의가 있으면서 스스로 겸손하고 너그러우면서 진심을 다하였다. 또한 조화로우면서 관대하다. 그의 두터운 정이 얼굴에 드러나서 내가 깊이 감동하였다. 조선 표류일기에는 다양한 조선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특히 외관상 일본인과 가장 잘 비교가 되는 조선인들의 상투나 의관을 자세하게 그렸다. 조선인이 관을 쓴 그림. 이 그림은 곧 비인 태수 윤영규의 실제 모습이다. 조선인은 모두 말두 위에 사모를 쓰고 다시 죽피관을 썼는데 관은 검게칠했으며 그 가늘기가 마치 실과 같았다. 그 관의 끈에는 옥을 꿰었는데 누른 것은 호박 같고 그 무늬는 대모와 같았다. 조선인은 상투를 튼 후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머리에 망건을 두른다. 그 위에 탄건을 쓰고 다시 그 위에 갓을 쓴다. 비가 올 때는 갓 위에 기름을 먹인 종이로 만든 오립을 쓴다고 하였다. 망건 관자의 경우 종이품인 가선대부 조대영은 금관자를, 종육품인 현감 윤영규는 옥관자를, 나머지 관리들은 노쇠로 만든 관자를 하고 있었다. 관자란 망건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현감을 호위하는 하급관인인 보리의 관모도 자세히 그렸다. 관의 중앙에는 용이라는 한자가 쓰여 있고 관 위의 양쪽에는 공작꼬리 깃털을 세웠으며 뒤쪽으로는 붉은 털을 늘어뜨렸다. 이 붉은 털은 코끼리 털을 붉게 물들인 것이라고 한다. 공작깃을 다는 방법도 9년마다 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방에 따라서 다는 위치가 달랐으며 위로 세우기도 하고 뒤로 눕히기도 하였다. 당시 상급 관리들의 옷차림을 보면
모두 청색 또는 남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옷차림으로 추정된다. 모두 청색 천릭에 붉은색 띠를 하고 있었다. 신발 앞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버선코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모습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버선을 신은 모습도 이채롭다. 야스다의 그림을 보면 버선끈을 발목에서 묶고 버선을 바지 위로 신었다. 그리고 그 버선에 칼, 붓, 먹, 종이를 끼워 넣는다고 하였다. 화물을 점검하던 조선인이 일본인의 빚을 훔친 사실이 발각됐다. 범인은 조선관사의 하인이었다. 마량진 첨사 이동영이 잡은 범인을 해안가에서 신문했다. 첨사, 만호 등의 관인이 왕왕 신문을 행한다. 하급 관인이 좌우에 엎드려 그 사정을 고하고 보리가 볼기를 친다.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현장에는 첨사 이동영이 중앙에 앉아 있고 그 좌우에서 하급 관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죄상을 알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태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작 깃털과 붉게 물들인 코끼리털 장식을 단 관을 쓰고 있다. 야스다는 일반 서민들의 모습도 그림에 담았다. 서민들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짐을 지고 있는 백성의 모습이다. 야스다는 남자가 물건을 지거나 맬 때는 등에 지며 그 기물은 대나무로 만든다고 기록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게가 아니라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를 지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여인을 그린 그림을 보면 신분이 낮은 부인은 물건을 옮길 때는 반드시 머리에 이고 시집을 간 부인은 흰옷을 착용한다고 기록했다. 처녀는 반드시 청색 옷고름이 있는 옷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6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붓을 쓸 수 있도록 고안된 육두필 그림이나 버선의 붓 등의 필기구를 꽂고 있는 소년의 모습도 이채롭다. 야스다가 그린 당시 조선 배의 모습도 세밀하다. 닻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뱃사람들이 물레처럼 생긴 물건 위에 올라서서 발판을 밟고 있는데 이것을 회롱이라고 불렀다. 뱃사람들은 회롱통의 발판을 차례대로 밟고 올라서서 회전시킴으로써 닻을 끌어올렸다. 그들이 닻을 올리는 기술을 보니 배 앞쪽에 수레바퀴를 설치하였는데 그 형태나 기능이 물레와 같으며 크기가 몇 아름이었다. 뱃사람 서너 명이 그 횡목의 두세 개의 발판에 올라가서 소리에 맞춰서 밟았다. 그러자 수레바퀴가 돌면서 닷줄을 감았다. 야스다의 기록에서는 식탁도와 함께 당시 야스다 일행이 접대받은 음식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야스다는 조선 측에서 마련해준 음식을 대체로 즐겼으며 특히 약밥은 맛이 좋았던지 만드는 방법까지 물어볼 정도였다. 야스다를 비롯한 무사들은 의복을 갖추어 입고 서로 대면하고 배례를 하면서 음식상을 받는 등 격식과 예의를 갖추었다고 한다. 조선 조정의 귀환 조치에 따라 야스다 일행은 지금의 충청도에서 전라도, 경상도 바다를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수로로 80리 정도를 가서 포구 안에 닻을 내렸는데 다대포였다. 일본으로 건너가는 곳인 부산포로부터 50리 떨어져 있다고 하며 부산의 서쪽에 있다. 포구 안에는 마을이 수백 보에 걸쳐 이어져 있었다. 바닷가에는 성곽을 쌓았는데 성벽은 높지 않으나 외곽은 서너 겹이었고 각 곽마다 문이 있고 가옥이 서로 이어져 있었다. 야스다의 그림에서는 조선인들을 깎아내리려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일기 속에 등장하는 관인들은 모두 국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고 그들의 활동을 즉각 중앙조정에 보고하였다. 조선의 관인들은 상당히 엄격하게 국법과 원칙대로 표류인들을 관리했다. 조선 표류일기에 따르면 세도 정치 시기에 각종 제도가 문란해졌었다는 기존의 통설과는 달리 19세기 전반에도 조선의 통치 체제는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이 확인된다. 조선 관리들은 야스다 일행을 경계하면서도 환대했다. 법에 따라 일행의 상륙을 가능한 한 막고 지명과 거리에 대한 물음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지만
필담과 시, 술, 음식을 나누며 교분을 쌓았다. 야스다의 그림과 기록은 1819년 당시 조선의 풍속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그가 표착한 비인년은 그보다 400년 전인 1419년 왜구의 습격을 받아 조선의 대마도 정벌을 촉발한 곳이기도 하다.